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한캔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지금 한 새벽 1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2026년 7월 중 코롱티슈진 TGC 결과 나온다. 그때까진 일단 기다릴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영상에 집중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결과는 한 1월 29일 정도 나오는데 그거 결과 나오면 그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날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 코롱우가 다 큰 음봉을 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확인해주는 뉴스가 조선비즈에 나왔습니다. 1월 17일 날 나오고요. 1월 17일이면은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날 나온 9시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코롱티슈진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초 임상에 차질이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에 지난 2일 주가가 직전 거래일보다 1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아무렇게나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이따가 뭐 차트로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지금 그냥 볼까요? 지금 그냥 보면 어떤 종목으로 뭐 봐야 되냐면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러네요. 별로네. 요걸 다 지우고요. 여기를 코롱생명과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때입니다. 이때였어요. 여기 이때인데 이때 크게 이제 그 동안 코롱생명과학이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시판된 지 2017년 18년 2월 정도에 이제 시판 시작이 돼가지고 요때까지 해가지고 코롱티슈진 이제 코롱생명과학의 TGC 그 당시 인보사가 100억 가까이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는 100억을 달성 못했고 19일 4월까지 해가지고 100억 넘게 달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시장에서 돌던 이야기가 미국 임상이 순조롭고 중국 애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게 아마 그 뭐 형님들 뭐 일반 뭐 뿌띠끄 이런데 작업이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게 줄줄줄 이렇게 하락할 게 아니었는데 줄줄줄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게 1월 2일 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항상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한두 번 쳐맞은 게 아니다. 코롱티슈진한테 코롱생명, 코롱그룹에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5시 27분 MTN에서 뭐 나온 건데 이분인 것 같아요. 박소운님이 코롱 티슈진 손절가 6만원, 목표가 9만원에 제시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냥 하나 떠왔고요.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코롱 티슈진이 TGC 미국 임상 3상 결과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 파트너링 자체 상업화 병영에 이제 투트랙을 본격화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뭐 그냥 움직이진 않았죠. 관련돼서 좀 심도 있게 내일 신문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요 내용을 이제 챗 GPT가 정리를 했습니다. 30여 개 잠재 파트너랑 미팅을 했다고 하고 3월 추적 관찰 끝나고 7월에 평가지표 결과 목표
결과 공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디모드 포지,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뭐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이걸로 반응하다가 디모드가 안 나오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코롱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일이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2017년 7월에 하한가 맞습니다. 하한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죠. 네. 이게 지금 15%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수정 주가를 체크를 하면 30%짜리 맞은 거거든요. 그게 식약처의 이제 신약 승인 관련된 내용이, 신약 승인이 나왔고,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일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인가에 이 다음 주에 신약 승인한다. 그리고 이렇게 띄워놓고 물량이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날 아침 9시 전에 나왔는데 그날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랬던 일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디모드로 지금 포지셔닝 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디모드가 만약에 안 나오는 걸, 이게 디모드가 바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거를 시장에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총 가면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시장에서 오해하지 않게 좀 미리미리 그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잘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승호 대표가 2026년 그동안 공들여온 TGC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제 포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요런 뉴스가 나왔어요. 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연골 치료제 베리셀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됐는데요. 한국 골관절염 치료 업체에도 호재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MACI라는 약을 지금 이 베리셀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나 본데, 얘네랑 가장 유사한 건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코롱 티슈진을 이제 살짝 엎었는데,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죠. 위에주 한국투자 증권연구원은 TGC 2041년 최대 매출 13조에 30%만 치면은 몇 조인가요? 한 4조 정도 되나요? 4조. 네. 영업이익만 4조면 뭐 진짜 지금 시총이 4조입니다, 여러분. 41년이니까 그러면 아직도 15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베리셀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MACI가 뭔지 이제 확인해봤더니 연골 결손 약이에요.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걸로 연골을 이렇게 살짝 패이는 거죠. 그럼 여기 패이는 연골 세포를, 아주 작은 건강한 연골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배양해서 수를 늘린 다음에 돼지 유래 콜라겐 막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넣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그 생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냐면, 그 TGC, 그러니까 인보사를 승인할 때 여기 안에 연골 재생 여부를 확인하는 걸 여기를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환자를 전신마취 시킨 다음에 여기를 열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주사 넣고 그 주사로 또 살짝 떼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그 다음에 복잡하고 빼낸 거 연골에 4주에서 6주 정도 배양해서 다시 또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인보사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손상된 무릎 부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골에 이제 파인 이 부분을 치료하는 거랑 퇴행성 관절염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얘네가 이렇게 이제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은 코롱 티슈진한테도 좀 좋은 일이다 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한국에서는 시판 1년 2개월 만에 100억 달성을 했기 때문에 소위 한국에서는 이제 그 블록버스터 치료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정도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나쁘지 않은 형태죠. 그러니까 일단 상업성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상업성이라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약가랑 그 다음에 보험 상황.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첫 2017년도 18년도 요때에 그 건강보험, 손해보험 뭐 이런 데서 입원만 하면은 거의 치료비를 전부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거의 한 8년 9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연계되는 그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 의료실비에서 인보사 치료비를 이제 전부 입원만 해서 맞으면 거의 전액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입원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얼마, 뭐 300이면 300, 500, 350인가요? 뭐 요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보사가 지금 출시한다면 그때처럼 많이 맞겠느냐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적용 여부 관련돼서 그 당시에 또 의료보험 수가를 또 열심히 청구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또 고생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뉴스가 또 한 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차트 좀 보면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 구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요 구간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약간 얇은 구간이거든요. 이때 후행 스팬이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정도 왔을 때 거의 2월 5일 정도 됩니다, 이때쯤이면. 그럼 이때 이제 그 웅렬형 결과 나오면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얹고 전고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된다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시장이 너무 이상해서. 이거 상승한 것도 사실은 알테오제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알테오젠이 거의 끌어당겼습니다. 이런 봉이 요즘 되게 많아요. 아마 프리마켓 시장에서 상한가로 매수를 걸었다가 그냥 텅하고 물린 형태가 됐을 텐데, 이게 뭔가 좀 마킹해둔다 그런 느낌으로 요즘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 코티도 따라가는 그런 입장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보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코롱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보면 지금 돌파한 거고, 뭐 이렇게 보면 아직 돌파 안 한 건데, 지금 21선 언저리 뭐 그 정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전고점을 가면 얘는 한 요 정도, 코롱은 조금 더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비슷비슷하게 따라는 가겠지만 티슈진이 어쨌든 끌고 가는 형국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웅렬이 형의 그 무죄 선고가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
야에 대한 그 뉴스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제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를 이제 이번 주 내로 좀 공부해서 멤버십 분들하고는 좀 공유할 생각인데, 일단은 여기 돌파 79,600원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라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랑 여기 올라온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얘도 여기를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돌파를 하고 이렇게 깨지면 지금 여기랑 똑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61선 올라오고 21선 살짝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까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 횡보를 7월달 결과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크게 이렇게 박스권이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얘도 내려온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에 해놨죠. 밑꼬리로 박아놓은데, 그럼 여기 정도에서 이 큰 박스권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트를 안 보시더라도 대충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웅렬형 무죄권으로 고등법원에서 무죄 나오는 걸로 상승한다면 왜 8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지, 돌파한다 그래도 진짜 힘있게 돌파해줘야지, 비실비실하게 돌파를 해주면 살짝 고점만 찍고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어차피 61선은 계속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61선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조정을 조금 윗부분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달에 골관절염 학회가 있고, 그리고 막바로 한 2-3개월 있다가 또 결과 발표 있고, 결과 발표한 후에 뭐 JP모건 이런 데서 뭐 30여 개 기업이랑 미팅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성과가 나와가지고 쭉쭉쭉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좀 대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서 좀 긴 텀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가는 금방 오르고 조정은 또 한참 오랫동안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분배해야 된다. 잘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계속 홀딩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고, 저처럼 뭔가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 혹은 뭐 비중 조절 좀 하고 뭐 이러실 분들이라면 가격 라인을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어떻게 우상향 하는 건 맞는데 이 우상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걸 딱딱 못 맞추더라도 자기의 어떤 원칙과 그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저의 일감은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올라오면 또 매도로 저는 대응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하고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한다, 이렇게. 물론 이거를 한 주 팔지, 10주 팔지, 10% 팔지, 2% 팔지, 3% 팔지, 이거는 저도 올라가봐야 아는 거고, 내려올 때 사는 것도 한 주 살지 10주 살지, 이건 저도 내려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 상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망 상태고요. 올라오면 매도 생각하고 있고, 내려오면 매수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여러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는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